안녕하세요. 오늘 참여예산 심화교육인데요. 지난번에 기초교육은 다 받으셨죠? 재밌었나요? 오늘은 심화교육이어서 여러분들이 활동 계획 짜는 거랑 그다음 주민들한테 제안 사업 받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의할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요거를 1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면 뭐 물론 인터넷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도 좀 하시고 약간 강의하는 것처럼 대답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들으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기초교육을 받은 지 좀 오래돼서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쭉 활동 과정에서 이런 걸 보면은 이런 활동을 했지라고 생각 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참여예산 추진 일정이에요. 대략적인 일정이고요. 보통 5월까지는 운영 계획을 짜고 뭐 위원회 구성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준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6월까지는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죠. 그리고 동에서는 동 지역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어떤 지역은 총회도 하면서 의견을 이렇게 모으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바로 행정부서 검토를 하고요. 그 이후에 구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하나하나 본 다음에 결정이 되면은 11월에 행정부서에서 최초 예산 요구서를 만들고요. 이게 의회에 넘어가면 12월에 결정이 되죠. 이게 대략적인 참여예산 추진 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 올해 6월에 뭐 했지? 아마 올해 코로나 때문에 기간이 좀 늦춰질 수도 있고 조금은 조정이 됐을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흐름은 행정 운영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이 흐름도 알고 있어야겠지만 지금 이렇게 나온 이 파란색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행정의 운영 계획을 내면은 여러분들이 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활동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동지역회의가 있으면은 동지역회의 전에 여러분들은 올해 활동을 뭘 할지 계획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행정이랑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율하는 과정에서 뭐 구청장님 간담회도 하면서 이런 활동 부분은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하고요. 그리고 제안 받을 때는 또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좋은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을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죠. 그거는 요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서 검토가 끝나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죠. 이 현장 실사라 그러는데요. 이걸 한 후에는 구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까지 우선순위 기준도 마련하고 전년도 사업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총괄적인 조정을 위해서 행정부서랑 조정도 하죠. 그리고 나중에 구의회로 넘어갈 때는 뭐 우리가 그 우선순위 정하고 다 끝났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시민들이 제안을 하고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뭔가 우선순위를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거를 행정 최초 예산에 반영은 하지만 사실 시민들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심의를 하고 제안하고 심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 또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이유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했으니까 이런 건 좀 제대로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런 식으로 간담회를 하면 좀 더 원활하게 이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이 여러분들이 활동 계획을 세워야 되는 하나하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행정 운영 계획도 알아야겠지만 여러분들이 활동 계획으로 이 파란색 활동 계획을 여러분들이 같이 세우고 이 전체를 올해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남구 상황에 따라서 어느 한 부분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차 이런 활동을 넓혀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가능한 활동을 뭐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좀 할 수 있는 만큼 활동 계획을 짜서 하면 좋습니다. 지금은 9월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결정을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링과 현장 실사 그리고 우선순위 결정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이라도 그냥 결정을 모여서 쭉 뭐 투표를 하든지 이렇게 그냥 끝내지 마시고
그런 활동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 계획을 세울 때는 몇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활동 계획을 세우면은 더 원활하게 아니면 좋은 활동을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참여예산은 거버넌스 제도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행정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고 위원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이랑 위원회랑 같이 계속 조율을 하면서 서로 행정은 뭘 해줘, 우린 이만큼 할게, 이런 걸 계속 맞춰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정이랑 그 민간 협의는 민간 협의회 하나 있다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니라요. 위원회를 만들 때, 각 기구를 만들 때 어떻게 행정이랑 적절하게 조율을 해서 만드느냐. 그리고 어떤 권한을 가질 때나 권한을 행사할 때 어떻게 행정이랑 조율을 해서 만드느냐. 이런 각 기구나 진행 절차상에 모든 곳에 다 녹아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행정이랑 협조가 잘 안 되는지, 시민 참여가 부족한지 이런 걸 한번 쭉 살펴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시민 참여도 얘기했는데 바로 주민 참여가 마찬가지로 각 기구, 각 절차상 다 녹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제안 과정에선 시민들 참여가 많이 넓혀져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제안할 수 있고 동사무소에 서면으로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열려 있는데 심의나 결정 단계에는 많이 막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열어둘까를 여러분들을 또 고민하고 행정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은 솔직히 이런 부분을 주민을 직접 만나서 하기 어려우니까 모바일 투표라든가 인터넷 투표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열어놓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재정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활동으로 그런 부분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죠. 참여예산 초창기에 이런 모바일 투표나 이런 참여 과정이 활성화 안 됐을 때 위원회에서 보드판에 제한된 사업을 쭉 정리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전철역이라든가 기차역이라든가 아니면 대형 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스티커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갖고 위원들이 결과를 참고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거죠. 이런 식으로 시민 참여는 제도적으로 열어놓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안 됐을 땐 위원회에서 위원들 활동으로 이런 시민 참여를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시민 참여를 열어둘 것인가, 이 부분은 행정도 고민하지만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활동으로도 만들고 행정에 건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시민 참여를 많이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 편성의 개입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 그 각 부서 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시 부분이 참여 예산 기능에는 있는데 각 지자체나 이런 데선 시행을 안 하고 있었죠. 조례에도 빠져 있었고 한데 법령을 바꾸면서 이 부분은 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죠. 그리고 대부분 한 8월, 9월 이때 되면은 시민들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의견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 개입은 법령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좀 많이 넓혀지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참여 예산은 의미가 있잖아요. 지역회의는 뭐 역할을 보면은 구위원회는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시민 의견을 조율하고 행정이랑 뭐 이렇게 협의하는 그런 기능이 주된 거라면은 지역회의는 주민들이 모여서 1차적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주민 의견을 모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 위원회 기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면은 그런 성격에 맞게 그런 기능에 맞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시스템에 참여예산 시스템이 그런 걸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걸 봐야죠. 그래서 동지역회의에서 그런 주민 의견 수렴이 돼야 참여예산위원회가 사실 기존의 구의회가 있잖아요. 근데 의회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소수가 모여서 결정하면 의회랑 다를 바가 없는데 참여예산위원회가 직접민주주의라 그러고 의미가 있는 거는 바로 동지역회의가 활성화돼서 굴러가고 거기서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올린 거를 같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소통 관계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역회의를 보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대부분 기존에 예전에 보면은 동에서 뭘 결정하면은 단체장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회도 뭐 행정이 이렇게 좀 약간 친행정적인 이런 분들이 많이 구성돼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회의가 그런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고 똑같이 진행을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지역회의에서 의견을 모아서 시민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기존의 어떤 내용이랑 크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의미를 좀 살려서 어떤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참여예산위원회가 지원도 하고 아니면 동에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 고민을 하면서 활동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각 기구의 의미도 살펴봐야 되고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런데 시민사회 진영은 또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 사실 시민사회 진영은 예전부터 뭔가 계속 이런 진보적인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이어받아서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도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 결정을 행정이 해온 거죠. 그러면 그런 행정 기준이랑 다른 시민의 기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행정을 감시할 때는 감시라는 거는 행정이랑 똑같은 시각에서 행정을 바라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감시였죠. 그런데 지금도 감시도 하지만 참여라는 건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랑 똑같은 시각이 아니고 행정의 시각과 다른 시민의 시각을 더 엄치는 거예요, 사업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뭔가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주민 제안 아니면 구의 정책이나 사업들이 훨씬 더 좋아지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체 시스템이나 여러분 활동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참여예산기구는 주민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시나 아니면 구, 시, 광역시에도 있죠. 그리고 동 이런 데 참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참여예산 활동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실 시회의에 가보면은 되게 좀 딱딱한 분위기죠. 그렇죠? 딱딱한 분위기에서 좀 경직되게 이렇게 결정만 하고 마는데 사실 주민조직이란 건 그러기보다 편하게 서로 소통하고 얘기하고 수다 떨고 이러면서 뭔가 합리적인 동네 내가 생각하는 거를 얘기하고 이러면서 같이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권위 있는 사람이 한 방향으로 몰아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친해지고 편해져야 모든 사람이 n분의 1로 동등하게 얘기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조직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권위 있는 사람 말에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도 보조만 할 뿐이지 전문가 말에 따라갈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 걸 바탕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뭔가 같이 결정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민조직을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친목이 가장 중요해요. 친목이 중요하다고 뭐 뒤풀이 가고 막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친해지면은 뭐 개인적으로 친해지면 뭐가 좋을까 싶지만 회의 시간이 빨라집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요. 참여예산 홍보를 하자고 회의 때 이런 식으로 결정하잖아요. 어느 사람이 제안을 하면은 서로 친하지 않았을 때는 서로 욕하죠. 아니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 이 시간에 낮 시간에 다들 직장인이고 한데 어떻게 이런 홍보를 하자고 이러냐라고 막 수근수근대고 동의를 안 하죠. 근데 서로 친해지면은 누가 그런 제안하면은 누구누구는 직장 다니니까 굳이 올 필요 없고 나머지 시간대는 몇 명이 우리 어디서 홍보합시다.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서로 알아가고 그러면서 결정도 원활하게 가고 의견을 모으기 위해선 친목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활동할 때 앞에도 얘기했지만 또 고려할 점이 있죠. 몇 가지 얘기하면요. 전체를 시스템으로 사고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보통 이렇게 활동을 보면요. 제안 과정에 열심히 제안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제안 과정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제안을 했으면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감시를 하고 참여를 하고 그다음 피드백까지 받은 다음에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보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봐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통 모니터링 많이 하죠. 모니터링을 하면은 모니터링하고 의견 제시를 하고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환류돼서 바뀌냐까지 봐야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참여예산 제한 사업 과정은 되게 많죠. 예를 들어 동네 비전을 설정하고 그래서 필요한 거를 같이 제안할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는 또 뭘 봐야 될까요? 몇몇이 비전을 제안하고 동네를 돌면서 사업을 만들었으면 그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동네 주민이 만족하는지 이런 걸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아무리 많이 참여했다고 하지만 또 모자라는 게 있고 주민들이 뭐 100% 참여한 게 아니니까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야죠. 이런 식으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했으면 결산 점검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해서 활동 계획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은 아 우리가 어느 부분이 비었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동으로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지역 모범 사례를 좀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참여 예산은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지자체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 뭐 제가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바로 옆에 용인시는 용인 경천철 때문에 지방재정 파산 위기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오히려 참여 예산 제한 활동보다는 감시 활동이 더 많이 비중이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른데요. 그렇다고 그 지역에 가서 그걸 그대로 받아오면은 또 광주 남구엔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데 선진지 사례나 학습을 하기 전에 광주 남구에는 뭐가 필요한지 이걸 먼저 명확히 하고 그 필요한 거를 가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갖고 올 때는 그 좋은 점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고민을 했고 그런 걸 진행하면서 부작용은 뭐고 이런 것까지 완전히 알아야 그 사업을 우리 지역에 도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참여 예산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광주 남구도 남구의 참여 예산도 쭉 진단을 하고 다른 지역 사례도 진단을 하면서 이런 타 지역 모범 사례를 공부하고 응용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과정과 같이 맞물리니까요. 이런 부분도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이 알아보면 좋겠죠. 예, 두 번째는 우리가 활동 기획 시에 요거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주민들의 어떤 권한을 넓히는 건데요. 이 표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원래 참여 예산이란 게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기 이전부터 여러 가지 단계와 절차를 통해서 전문가들도 결합하고 여러 가지 점검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가 없게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올해만 예산을 뭐 쓰자 그래서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타당성 검토를 계속하고 큰 사업은 투용자 심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올해 사업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초부터 사업 제안을 받고 쭉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 예산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하지만 그 의견 개진을 하고 그렇게 1년 동안 많은 활동을 하죠. 근데 그거는 어디 있냐면 이 표에 나와 있는 요 모서리에 가운데 있는 예산 편성 과정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예산 편성 과정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앞에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투용자 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견 개진을 할 건가, 앞으로 권한은 어떻게 넓힐 건가, 그리고 뒤로도 있죠. 예산 편성을 하고 나면은 의결이 나거나 아니면 결산 승인을 봐야 되는데 이 뒤로는 어떻게 권한을 넓힐 건가. 그런데 이 뒤로는 의회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의회 권한을 침범하는 것 때문에 사실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뒤로는 권한을 갖기보다 결산 승인을 할 때 참관을 할 수 있도록 참관을 의무화한 거예요. 그런 걸 조례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앞으로도 앞쪽은 행정의 어떤 계획이죠. 행정 계획으로도 시민 권한을 넓혀야 되는 거고요. 뒤에 의회도 사실 보면은 의회에서 맡고 있지만 의회가 우리 시민의 대표잖아요. 그럼 의회랑 같이 협력을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뒤로도 의회랑도 어떻게 협력 관계를 만들 건가 이렇게 권한 확대를 앞으로 뒤로
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제일 처음에 활동 계획을 할 때 뭐 굳이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앞에선 행정이랑 권한 확대를 위해서 구청장님이랑 간담회를 하는 걸 제안을 했고요. 뒤로는 의회랑 관계를 위해서 의회 결산 때 의회랑 간담회를 하면서 시민의 어떤 권한이나 위상을 여러분이 직접 넓혀가는 과정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행정에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활성화되지 않은 위원회에서는 의회 간담회를 행정에서 잡아달라 그러는데 그럼 행정은 의회에 로비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행정에서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위원회에서 직접 움직이고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청장님이랑 간담회도 계획을 세우고 이제 제안을 하면 행정 절차를 통해서 제안을 하는 거지 행정한테 그냥 잡아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직접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제안 수렴 방법을 좀 얘기할 텐데요. 이미 제안 과정은 끝났잖아요. 끝났지만 이런 부분 보면서 내년에 이런 걸 한번 해보면 더 좋겠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은 올해 이 평가하고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걸 반영하시라고 잠깐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 제안 수렴 방법은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그 제안서를 이렇게 써서 직접 제출을 하는 게 있죠. 그런데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위원회에서 하는 건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어진 과정도 있고 한데 수원에선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요. 위원회에서 시민들한테 참여 예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제안서를 내라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 예산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초창기에. 그래서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행정 담당자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엄청나게 막 다그쳤습니다. 왜 홍보를 제대로 안 하고 이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면박을 당하게 하냐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홍보가 뭐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홍보가 뭐가 있을까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프랜카드 거는 거, 그리고 리플렛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비치하는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돈을 많이 들이면은 뭐 버스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하겠죠. 그럼 예산이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동네 프랜카드 아무리 걸어도 내가 관심 없으면 내 집 앞에 걸어놔도 주민들은 못 봤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을 아무리 다그쳐도 안 되는 거죠. 위원회에서 같이 협력을 하면서 홍보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민 제안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인터넷을 열어놓고 동사무소에 제안서 비치해놓고 뭐 창구를 구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동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는 게 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하면서 동네 가서 소규모 주민들을 만나서 같이 참여 예산 취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안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제안서를 개인적으로 쓰면은 좋은 제안이 별로 안 나와요. 그냥 단순 민원성 제안만 많이 나오는데 소규모 집단이랑 토론을 하고 같이 제안하는 과정을 가지면은 훨씬 더 좋은 사업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여 예산을 활성화하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란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활동이 이런 운영 과정에 덧 입혀야 이 활동이나 전체 참여 예산이 더 풍부해지고 좋아지는 거죠. 제안서 하나만 봐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뛰면서 주민들을 소규모로 만나서 계속 토론하고 동네 문제점이나 아니면 개선점이나 이런 거를 뭐 편하게 수다 떨듯이 얘기하면서 그 중에 몇 개를 캐치해서 제안서로 올리면은 정말 좋은 사업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찾아가는 제안 사업을 연수구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좀 협약을 맺어서 80군데 이런 군데를 막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사업 제안이 좋은 게 올라왔고요. 서울 서대문구도 주민위원회가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수원시도 위원들이 이렇게 찾아가면서 했는데요. 처음에는 어디를 찾아갈지 몰라서 통장협의회나 아니면 주민자치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알려지니까
그 다음은 마을 문고나 아니면은 학부모나 이런 식으로 점점 대상이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질수록 대상이 좁아지고 특성화될수록 훨씬 더 좋은 제안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동네도 다니고 길거리에서 어느 주민 그 그룹이랑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거를 좀 시스템화하는 건 뭐냐 하면요. 이렇게 제안하는 거를 예를 들어 앞에 요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도 처음에는 위원회에서 직접 위원분들 중에 주민자치회 위원도 있고 통장님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동문 내가 맡을게 그래서 가서 설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과가 있으니까 행정에서 홍보 방식을 바꿔서 아예 그다음부터 행정에서 통장회의랑 주민자치회를 컨택해서 일정을 잡아주고 위원회가 돌아가면서 위원들이 가서 설명을 하는 이런 방식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운영 방식이 여러분들 활동을 통해서 계속 바뀌고 이렇게 성과가 남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시스템화된 거는 관악구나 남동구 사례가 있는데요. 관악구는 아예 테마를 가진 동네 한 바퀴 그래서 주제를 정해서 동네 위원들이 돌면서 그 주제에 맞는 어떤 사업들을 이렇게 발굴하는 과정을 갖고 있고요. 남동구도 좀 비슷한데 마을 만들기 방식이랑 좀 결합해서 동지역회에서 제안 사업을 올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 동네는 예를 들어 이동 장애가 없는 마을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로드 체킹을 쭉 하면서 경사로가 없는 데나 계단이 심한 데는 경사로를 만들고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제한 사업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동네는 여성 안심 마을 이렇게 여성 안전의 주제를 잡으면은 그 주제에 따라서 저녁에 동네를 또 순찰하면서 어두운 곳에 보안등을 달고 아니면 안심벨을 달고 이런 거를 제일 우선순위로 올리는 거죠. 그 외에 주민사업, 제한사업을 같이 첨부해서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면은 아무래도 동네 비전이랑 이런 거랑 맞물리면서 제한사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전체적으로 무조건 강제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다 주민자치제도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될 수 있는 만큼 뭐 이런 게 가능한 동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을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은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 통해서 확산을 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제도가 확산되고 자리 잡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제한 접수인데요. 아까 제가 특정 그룹이나 아니면 그룹이 작아지면은 훨씬 더 제한 사업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동네 주민을 그냥 모으는 것도 좋죠. 동네에서 필요한 기초 단위의 지역 단위의 논의니까. 그런데 동네에서 장애인 그룹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청소년들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청소년 그룹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여성들을 모아놓거나 이렇게 대상별로 얘기를 하다 보면 훨씬 더 특정된 필요한 좋은 사업이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장애인이나 청소년 학생들은 사회적 약자잖아요. 왜 사회적 약자겠어요? 참여를 못하고 이런 발언 기회가 없어서 사회적 약자인데 뭐 한두 분 위원회 참여시킨다고 이분들이 그 전체 장애인을 대표해서 막 발언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찾아가서 직접 얘기를 하고 하면은 이분들이 참여를 못하고 그런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제한 사업도 훨씬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이런 걸 하다가 좀 더 의미 있게 되려면 행정한테 제안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주제별 원탁회의인데요. 우리가 타운홀 미팅 요즘 많이 얘기하죠. 그러면 광주 남구에서 타운홀 미팅을 제안 과정에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여성 그룹, 장애인 그룹, 청소년 그룹, 아니면 뭐 노동자 그룹 이런 직군별로 아니면 그룹별로 아니면 복지 파트, 환경 파트 이런 파트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별로 모인 다음에 그 주제별로 모인 사람들이 시민 제안을 좀 분류하기도 하고 그런 걸 토대로 더 좋은 제안을 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안을 모으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죠. 근데 이런 타운홀 미팅을 하려면은 행정에서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우리 분과위원회별로 몇 명이 몇 개 테이블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오히려 역으로 제출하면은 행정에서는 그냥 이 정도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민간 협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계획을 세우고 활동을 결의했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제안했다가 행정이 올해는 예산이나 여건이 안 돼서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주제별 간담회로 어차피 분과위원회에서 한두 분이 테이블을 담당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뭐 행정한테 홍보만 부탁할 수도 있고 홍보 자체를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청소년 주제, 아니면 이번엔 환경 주제, 이번에는 뭐 일자리 주제,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거기서 나온 제안을 갖고 여러분들이 분과위원회에서 제안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 방식은 뭘 안 한다고 우린 왜 못해, 아니면 행정이 왜 이것도 안 했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으면은 행정이랑 협조가 잘 되면 훨씬 더 부드럽게 크게 되는 거고요. 협조가 안 되더라도 위원회에서 그런 고민이 있으면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 노하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활동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만드는 게 중요하지, 실행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행은 또 별개니까요. 이런 활동 고민을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계속 논의하면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 청소년위원회 활동인데요. 광주 남구가 청소년위원회나 아니면 활동이 있나요? 그런 것도 하나 점검해보고 다른 지역이랑 비교해보고 이런 걸 위원회에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도 또 청소년 활동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이런 거를 솔선수범해서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행정에만, 계속 얘기하자면 행정에만 맡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계획을 세우고 앞장서서 활동하면서 만들어 가면 좋습니다. 보통 심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렇게 되죠. 사업 제안이 되면은 그다음 뭘 하죠? 나중에 이제 우선순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뭐가 있을까요? 부서 검토를 하죠. 부서 검토를 하고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해서 우선순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활동 고민을 해보라 그랬잖아요. 활동 고민을 해보면은 부서 검토를 한 걸 갖고 그냥 테이블에 딱 모여서 그 서류를 갖고 뭐 투표하는 식으로 해서 우선순위 결정을 보통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현장 실사를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제안한 주민들도 만나고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부서 검토한 결과를 갖고 현장에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서에서 제대로 검토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게시판을 설치해 달라 그러는데 거기가 사유지면 사유지여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주민을 만나보면은 꼭 그 자리가 아니고 뭔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동이나 구 행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니까 게시판을 설치해 달라는 거면 약간 자리를 옮겨서 뭐 버스 정류장 옆이나 이런 공공 장소에 설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장 실사를 가봐야 행정이랑 조율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 실사를 가고 부서 조율을 한번 한 다음에 조율된 걸 갖고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안 사업 심의를 한다는 건 그냥 모여서 투표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주민들이 제안한 거는 되게 소중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행정이 이거를 이건 뭐가 안 좋아, 뭐가 미흡해. 주민 제안은 미흡할 수밖에 없는데 미흡하다고 다 커트하고 자르고 뭐 불가 판정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안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은 주민들의 그런 제안을 훨씬 풍부하게 하면서 시민들의, 이게 민주주의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의 제안을 하나하나 살려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한 시민들이 왜 제안했는지 목적을 이해하고 그 요구를 여러분들이 행정이랑 조율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역할이 제안 사업 심의 과정에 녹아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정 과정에도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를 해야죠. 그거는 행정에서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는 건데,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는 거는 지역사회 비전을 먼저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안 사업이 많이 올라오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동네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좀 이 빈 공터에 작게라도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주민들은
너무 도심이니까 녹지가 좀 있어야 되니까 거기 작은 소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한 사업을 쭉 검토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둘 다 진행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런 지역사회 비전이 정해지면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남구가 어떤 녹색의 도시 이런 걸 지향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주차면이 부족하지만 그거는 차를 줄이거나 대중교통을 뭐 더 활성화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계속 주차장을 확대하는 이런 방향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참여 예산으로는 주차장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으면은 과감하게 아까는 타당성 검토해서 두 개를 다 그냥 결정을 해버렸죠. 그런데 이런 비전에 따라 비전을 정하고 결정을 하면은 주차장 사업은 참여 예산에선 보류를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전을 먼저 정하고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해서 뭔가 결정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동총회나 이런 걸 꼭 거치면 좋죠. 지역회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회의에 가서 점검 과정이나 이런 걸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기 과정이나 공론장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죠. 행정과 다른 시민의 어떤 시각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견제할 거냐. 이런 거를 뭐 사례는 많지만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행정이랑 똑같은 시각에서 사업을 바라보고 제안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시각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더 넓혀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우선순위 기준이나 어떤 사업을 더 만들어갈지 이런 걸 고민하면 좋아요. 그래서 행정이 못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사실 행정은 합법성, 효율성, 민주성 이거에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이랑 사업하자 그럼 제일 먼저 조례 만들자 그러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합법성에 어긋나면 안 돼서 사업계획서를 보면 제일 위에 사업 추진 근거라 그래서 법령이나 조례를 명시하게 돼 있어요. 그 외엔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시민들은 뭐 법령에서 반하는 거 아니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랑 다른 그런 사각지대를 여러분들이 고민이나 활동이나 이런 걸로 메울 수 있는 거를 뭐 우선순위 기준이나 결정 과정에서 하면 좋습니다. 제한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은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 및 시행에 대한 여부를 봐야 되고요. 예산 및 효율성 점검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건가. 보통 사업은 결정하고 추진은 행정이 하는 거니까 알아서 이러는데 추진 과정도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좋고요. 그다음 계속 현장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안 과정에 수렴했으면 결정 과정에도 수렴하고 진행 과정에 보통 이러잖아요. 우리가 A라는 어떤 걸 요구했는데 행정이 이걸 하고 나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진행 과정에 제안한 사람이나 아니면 위원회에서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하고 조언을 줄까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제안 사업을 보완하고 이런 과정도 이제 심의 과정이고요. 그다음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고 결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장 실사를 한 사례는 이런 게 있어요. 수원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이게 지금 흙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포장했는데요. 포장을 하고 보니까 여길 별로 이용을 안 해서 사실 포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 포장 사업은 몇 천만 원이니까 규모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보류하면은 다른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의 타당성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이랑 비교하면서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같이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그 공원에 행사가 많으니까 이런 어떤 전광판 같은 걸 설치해서 행사도 알리고 이러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군데 설치해 달라 그랬는데 현장을 가보고 두 군데를 한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씩 6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려고 보니까 지금 사진에 있는 여기는 설치를 할 수 있는데 다른 데는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천만 원이 참여 예산 사업으로 못 쓰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현장 실사를 꼼꼼하게 했으면은 3천만 원을 다른 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잖아요. 이래서 현장 실사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터널인데요. 주민이 이 터널이 어두우니까 전체 불을 조명을 바꿔달라 그랬더니
행정에서 열심히 한다고 이 조명을 다 바꾼 거예요. 그런데 우선 다 바꾸려고 계획을 했는데 현장 실사를 가서 좀 이 전문적으로 아는 분들이 사실 터널을 가보면은 밖이 밝고 안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입구를 밝게 해놔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좀 적응이 되면 어둡다가 다시 밝아지고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업 개선을 해서 양쪽 밖에만 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한 사례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협의하면은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그 공원 앞에 이렇게 산책로인데 여기 어린이들이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면은 그 호수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까 여기 그 난간대를 설치해 달라고 이렇게 제안이 왔어요. 근데 현장 실사나 이런 데서 보고 뭐 위험하고 안전 문제니까 어린이 안전 문제니까 다 그냥 오케이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안전 난간을 설치하려고 봤더니 주민들이 아니 이 자연 경관이 좋아서 산책을 하는데 거기 난간 설치를 하면 뭐 타러 거기 산책을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저녁 시간에 많이 하는데 오히려 자전거 도로를 밖으로 빼야지 거기 자전거가 가면은 산책하는 사람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설치를 못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바꿨냐 하면 요 길을 보면 좀 설명이 편한데 그 호수 쪽을 그냥 난간을 설치하기보다 둔덕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물길을 이렇게 고랑을 파고 둔덕을 만드는 형식으로 해서 경관을 유지하면서 자전거가 혹시 다니더라도 밖으로 이렇게 안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 방안이나 여러분들이 참 고민할 게 많아요. 현장 가보면은. 요거는 시군 경계 지역인데요. 경계 지역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숲 정비를 다시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행정이랑 같이 실사를 가보고 행정이랑 같이 의논을 한 결과 여기는 숲을 만들어 놔도 또다시 관리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숲을 밀고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리자 그래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방법이죠. 기존에 그냥 보기보다 어차피 관리가 잘 안 되면 관리 방식을 우리가 계속 요구하고 그래도 사실 경계 지역은 서로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런 지역은 아예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을 찾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실사를 가고 이런 거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참여 예산으로 논의를 하는 과정은 동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은 지역의 어떤 지역 단위에서 기초에서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거라면은 위원회 활동은 전문가 시선으로 전문적인 이런 의견으로 수기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단위에서 수기를 하는 과정이 한 축이 있는 거고 이렇게 수기해서 올라오면은 약간 분과위원회별로 전문성을 가진 수기를 과정을 통해서 더 전문화시키는 게 이런 현장 실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녹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한 사업을 수기하는데요. 사실 제한 사업이 한 분과위원회별로 한 50개 넘어가면은 다 비슷한 사업 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분류도 해보고 반복되는 제한 사업을 같이 묶어도 보고 전년도 어떻게 됐는지 보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그 사업에 대해서 보거나 아니면 결정하기 쉬워집니다. 이번엔 우선순위 결정인데요. 지금까지는 심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현장 실사를 하고 이런 과정인데 결정은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나쁜 사업이어서 탈락하는 게 아니라 주민 제한이니까 다 좋은 사업인데 그중에 올해 돈이 한정적이니까 보류를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 외에 탈락된 사업도 여러분들이 숙제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사업을 소중하게 받은 주민의 의견을 지금은 돈이 없어 못하지만 이거를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진짜 모든 참여 예산제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 해 똑같이 반영을 할 건지 아니면 다시 제안을 하게 할 건지 지역의 다른 방향으로 논의할 건지 정말 어쨌건 주민의 의견을 한번 수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숙제로 남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예산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미래 비전이나 이런 걸 갖고 가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에도 그런 비전이 반영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려면은 미래 세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청소년이죠.
그러니까 한 분과위원회나 어느 부분에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사회적 약자에서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은 미래를 위해서 쓰는 건데 미래 세대 주인공이 참여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 어떤 의무감을 갖고 우리가 막 예를 들어 미래 세대는 녹지를 원하는데 우리는 뭐 좀 더 번성했으면 좋아서 건물을 짓고 도로를 닦고 이랬으면 그리고 미래 세대에 넘겨주면 미래 세대가 또 모든 걸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참여를 하면서 의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의견 순위 결정 방법이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보통 투표로 하는데 투표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투표 채점표를 갖고 그걸로 합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너무 고정적이니까 유도리 있게 채점표를 본인이 개인적으로 채점을 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투표를 하고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선순위 서울시 기준표나 이런 건 한번 예시로 보여줄 테니까요. 이런 걸 보고 우리 지역은 기준이 뭔가 좀 바꿀 게 있나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필요성, 시급성, 공공성, 효과성, 목표 달성도 사업비 적정성 요거는 예산 개념이에요. 그런데 참여 예산은 예산 사업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의 어떤 마인드가 들어간 게 나머지 두 개예요. 사회적 포용성과 성평등. 이거는 예산 개념이 아니고 시민의 어떤 마인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장애인이나 청소년, 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이나 아니면 뭐 참여가 확대되는 사업인가, 그리고 성평등이나 성별 기회 균등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 이런 부분에 가점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 지자체가 이런 우선순위 기준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예산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효율성, 효과성 이런 건데 그 외에 우리가 좀 시민의 어떤 기준도 계속 그 채점표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우선순위 결정할 때 뭐 방식은 여러분들이 정해야 되는데요. 요런 걸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보면 남구가 크게 보면 요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지역 참여형과 구정 참여형, 동지역 사업이 있어요. 지역 참여형은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해서 구에 그냥 시민들이 내는 이런 사업이고요. 구정 참여형은 행정이랑 같이 뭔가 만들어가는 사업이죠. 그래서 1억 정도가 있고 동지역 사업은 동지역회의에서 논의해서 제안을 올리면 그게 5억 할당이 돼서 동별로 이렇게 배분이 되는 이런 방식인데요. 방식은 이렇게 똑같지만 이런 걸 고려할 필요가 있죠. 지역 참여형은 지금처럼 위원회 투표랑 시민 참여를 넓힐 필요가 있죠. 그렇죠. 이 사업이 광주 남구 전체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 보기 위해선 위원회와 시민들이 같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정 참여형은 사실 시민 투표나 이런 방식보다는 행정이랑 어떻게 같이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선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갖고 행정이랑 조율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랑 조율이 잘 돼서 좋은 사업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좋은 사업을 올렸다고 그게 행정이랑 조율해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뭐 시민 투표나 위원회 투표보다는 행정이랑 조율을 해서 어떤 사업을 같이 협력해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협력해서 선정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방식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동지역 사업은 이걸 갖고 사실 시민 투표를 열어놓으면은 정말 동네마다 경쟁이 장난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지역 사업은 기준이 지역 단위에서 논의가 되었는지 그리고 시민투표보다는 위원회 중심으로 이거를 타당한지 아니면 더 발전시켜서 지역의 효과나 도움이 되는 게 뭔지 이런 논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동에서 이미 한 단계 논의를 거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서 논의를 거친 거를 다시 시민투표로 붙이기보다 이런 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논의가 필요한 거죠. 수기 과정이.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논의해서 이 사업을 개선이나 보완할 게 있으면은 그냥 그렇게 보완해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지역회의를 존중하면은 법원이 그렇잖아요. 고법에서 결정하면 대법이 상급이지만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기준으로 다시 판결하라고 돌려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구위원회에서 보고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개선할 게 있으면
지역회의에 다시 논의를 하라고 돌려보내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어떤 상위 기구로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고 어차피 동에 필요한 거를 동에서 논의한 거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봤을 땐 이런 부분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보면 그 의견을 붙여서 돌려보내면은 동에서 그걸 참고해서 훨씬 더 좋게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우선순위 결정 과정이나 방법을 정하면 좋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동지역 사업은 동별 실링이나 이런 것도 한번 배분을 해야죠. 그렇다고 무조건 실링을 얼마씩 배분하면은 동에서 이제 나눠 먹기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보다는 인센티브를 또 적절히 고려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배분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좀 동지역 사업은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여형이나 구정참여형 동지역 사업을 일괄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뭐 투표로 정하기보다 이런 특성을 좀 살려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같이 그 방법도 논의하면 훨씬 더 좋게 되겠죠. 예, 우선순위 결정 이후에는 끝난 게 아니라 아까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안한 사람한테 피드백을 하거나 집행 과정의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건가, 위원회에서 할 건지 제안한 사람이 할 건지, 뭐 수원시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이용해서 중간에 점검도 하고 이러거든요. 명예감독관 제도는 이미 있는 제도예요. 그걸 참여회사랑 접목시켰는데 그런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민간 공동으로 뭐 평가나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동한 성과를 운영 계획에 이제 여러분들이 활동한 거를 평가 환류를 통해서 남구 주민 참여 예산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운영 계획에 자연스럽게 반영을 하면서 여러분들 활동이 남구 주민 참여 예산제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1강은 마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